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 저는 정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제목에 대한 부분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기소개서 쓰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 우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툴이 있어요. 이 안에만 넣으시면 돼요.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딱 이 툴 안에만 넣어주시면 문장이 따다다닥 잘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서 쓸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의 길이부터 좀 보셔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에 그쪽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길이가 한 400에서 500자 정도 되면은 보통 한 이제 뭐 스타 기법이나 CAR 기법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1000자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1000자 이상, 천자면은,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1000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뭐 아이디어나 생각, 행동, 결과,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서 하나의 문항으로 작성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문항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간단하게 짧은 문장에서 써야 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CAR 기법이에요. Core Sentence Story Result라고 해서요. 누가 만들었냐? 뭐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핵심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결론까지 나오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짧은 문장이나 한 400에서 500자 정도일 때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가장 좀 적합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핵심 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잘 보세요. 저의 강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쵸? 결론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문장을 작성하실 때 첫 줄에 내가 뭐 한 번에 정리해 놓으면 밑에 쓸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 문장 쓰세요. 저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첫 줄에 어떤 걸 쓸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핵심 문장이에요. 저의 강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입니다.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와 관련된 바로 내가 언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결론 내용 나오고 그 다음 줄부터는 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쓸게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쓰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쓰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에 대한 육하 원칙을 기본적으로 먼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례를 쓰실 때.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제가 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막 500자, 600자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고 나면요. 그 두 번째 줄부터 뭘 쓰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볼게요. 저의 장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라 하면 무언가를 봤을 때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봤을 때 디테일은 영어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뭘 했죠? 그쵸? 디테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죠?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자, 핵심이에요. 처음에 핵심 문장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사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꺼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학년 여름방학 때 롯데백화점 행사장에서 여성 지갑을 판매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갑의 사이즈보다는 가격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대로 지갑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 고객들도 더 편안하게 쇼핑을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고객 중심의 판매를 하는 저를 보신 매니저께서 세일 기간에도 판매를 부탁한다며 일할 기회를 더 주셨고 2개월 동안 누구보다 빨리 열심히 일한 결과 이달의 판매왕으로 저의 이름과 매장의 번호가 붙어졌습니다. 오, 그쵸.
정말 이 친구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한 부분, 어떤 하나의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힘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꺼내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과거의 경험을 꺼내야 돼. 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힘든 겁니다. 한번 꺼내보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야 돼.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오느냐?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뭐 혹은 뭐 이전 고등학교 때도 괜찮고요. 쭉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초 초안을 작성하시고 다시 또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는 과정을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한 번에 예전에 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억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초안을 먼저 내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하는 거 더 이상 강조 안 할게요. 그게 첫 번째다라는 거. 자,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고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저의 장점은 하나투어의 상품 기획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상품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빨리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뭐죠? 맞아요. 위에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요, 뭘 했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적합한 직무와 연결된 결론을 낸 거죠. 즉 위에서 했던 경험들이 내가 하나투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연결성을 가져간 거죠. 즉 회사에 대한 연결성까지 가져가게 된 겁니다. 때로는 회사의 연결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무까지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직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특정한 회사를 하나 딱 정하세요. CJ면 CJ, 뭐 현대면 현대, 뭐 기아면 기아,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작성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시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빠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친척 회사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분명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예요. 좀 짧은 글을 쓸 때는 이 코어 센텐스, 스토리, 그 다음에 레저트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되게 조금 이제 짧은 거긴 하지만 감은 잡히지만 어떤 다른 툴이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STAR이라고 해서요. 자,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태스크, 그에 대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목적이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했던 행동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ult, 그죠? 아까 봤던 result하고 똑같아요. 결론이에요. 결론을 혹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STAR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례를 구체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지금처럼 STAR 스타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세분화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거기에서 태스크,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 목적이나 이유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액션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떤 진상 손님이 갑자기 막 그 테이블을 다 엎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쵸? 지금 상황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S하고 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상황. 손님이 그쵸? 테이블을 엎었어. 테스크. 난 이걸 제어해야 돼. 제어해야 돼. 이런 거죠. 즉, 요 상황을 좀 짧게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에서 좀 더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길면은 상황에 대한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있는 A예요. 액션.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내가 실제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동적인 측면이요. 내가 몸으로 했던 거. 내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행동을 했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손님을 데리고 뭐 밖으로 나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액션적인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레저트 결과예요.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잘 마무리됐는지 잘 마무리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잘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잘 됐던 것들만 사례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뭐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있고요. 배운 게 있으면 되고요. 그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즉, 위에서 봤던 여러분들이 STAR, 즉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걸 해야 되는 이유와 내가 해야 되는 과업적인 부분을 S하고 T, 시츄에이션과 태스크에서 봤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 이거는 결과가 나와야 있겠죠. 그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즉 learn,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즉, 결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를 배웠다. 혹은 결론이 안 좋았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인사 담당자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입사원이고요. 대학생이고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꼭 성공만 했던 경험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성공 사례만 썼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요. 훨씬 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웠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도 써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플랜은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런 것들을 느꼈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이 직무적인 부분에서 요거죠. 직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플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회사가 타겟팅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되어 있다면 적어도 직무회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STARLP.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STARLP.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요대로 작성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문항을 쓸 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항 안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지금 상황을 썼나? 지금 거기 테스트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을 썼나? 내가 한 행동을 썼나? 이에 대한 결론을 썼나? 이런 부분이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즉 정성적인 부분과 정성적이지 않은 결과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수치적인 부분, 즉 숫자적인 부분, 1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꼭 결과가 꼭 1등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STARLP.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쓰다가 막히면 스타 LP 썼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분량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요거 한번 보세요. 6살 때 논밭에 볏짚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빗자루를 만들어 500원에 팔았대. 얘 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문장들이 한 번에 나왔을까요? 아니죠.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다듬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작성 방법, 스타 기법과 PAR 기법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왜? 문항을 작성하는데 되게 요즘에 문항이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되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문항이 길고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결국엔 가치관 물어봐요. 결국엔 직무경험 물어봐요. 그리고 왜 지원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적인 부분을 물어봐요. 보통 지금 앞에 보는 여러분 이 5가지 문항에서 파생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러한 문장들을 내가 특별하게 어떤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혹은 내가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항들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가치관이고 결국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가치관이고 그쵸. 결국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가치관, 성격에서의 장단점, 직무적인 부분이겠죠? 직무 경험, 왜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공통적이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항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문항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볼 테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장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장 여기 배경이라고 써 있는데 성장 과정과 같은 내용이에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경험을 쓰세요. 이런 문항들이 똑같은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내면의 가치관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되게 중요한 게 이 성장 과정, 성장 배경적인 문항은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는 문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AI 나오니까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평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바닥은 내가 보기 쉽게 이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부분들도 다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아무리 AI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까지는 그게 막 정립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도기예요. AI 채용은 과도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꼭 지키거나 혹은 내가 배웠던 것들을 쓰는 게 성장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부분이나 직무 맞춤형적인 부분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성격적인 부분에서, 즉, 이 70년대? 요 정도까지는 해서 70년,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의 장단점은 기본적인 인성적인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직무 중심 채용인 현재 시대에서는 성격 또한 직무에 적합한 성격을 좀 맞춰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적합성 이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죠.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매칭시켜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경험을 쓰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보통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도 함께 작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좀 수월하기도 하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가 나뉘는데요. 그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입사원 포부, 그쵸? 입사원 포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썼을 때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만 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입사원 포부는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뻥치면 안 돼. 뻥치면 안 돼. 나 혼자 들어가서 모든 분량을 다 막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나 혼자 들어가서 뭐 매출 200% 올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게 입사 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적인 부분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라고 봤을 때, 자, 왜 당신이어야 되고 왜 우리 회사냐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해당 회사 및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다 지원 동기예요. 말을 풀었었던 것 뿐이죠. 대신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동기는 딱 두 가지예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회사의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쓰셔야 돼요. 자, 해당 회사 및 직무, 그럼 두 가지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쓰세요. 그럼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만 쓰셔야 되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쓰세요. 그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잘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쓰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겠고요.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는 어떤 회사든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거냐? 자, 그걸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들어와서 어떤 걸 하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원합니다. 즉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매칭이 되어 있고 알고 쓰신 분들을 되게 첫 번째 원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보면은 지원 동기 쓰는데 회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썼어. 그럼 읽는 사람이 어떨까요? 얘는 도대체 이거를 왜 썼을까? 우리 회사를 알고 쓴 건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 저는 이러이러한 산업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혹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혹은 직무에서 현재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이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원 동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 지원 동기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얻어가고 싶습니다 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문장 형태가 나오셔야 되는 게 지원 동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직무에서의 적합한 경험들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글의 형태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우시는 것도 지원 동기로 작성하는데 되게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현재 띵띵 산업의 현재 현황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도와드릴 수 있기에 혹은 제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글이 나올 수 있는 게 지원 동기죠. 즉 내가 여기서 뭔가를 기여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한 가지가 옆에 보시면 저는 띵띵띵한 분야에서 이러이러하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 대놓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진 띵띵 전공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떠어떠한 기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주변에 찾아보거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A 기업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의 가치관과 부합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쵸. 즉 나는 사회에 이런 기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너네가 이런 거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난 너네 회사 지원했어 라는 거죠. 즉 회사만 본 게 아니고요. 저 멀리 본 거예요. 어디까지? 사회적인 가치적인 부분까지 봐서 나는 사회에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너네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성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즉 로열티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보고 싶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립을 하시고 지원 동기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죠. 현재 A 회사의 현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즉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뭐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목표액이 뭐 2천만 불이잖아. 이런 거죠. 너네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회사에 내가 너네를 조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겠고요. 이러한 목표에 저의 띵띵띵한 능력을 통해서 무엇하게 업무를 하겠다 혹은 기여하겠다 성과를 내겠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이렇게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린 위에 세 가지는 다 뭐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가치관이나 혹은 직무에 대한 역할이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너네가 이렇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해줄게 라고 하는 측면의 그런 문항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쓰시면 이 빈칸들만 좀 채워보시려고 하셔도 한 3-4줄은 금방 채워지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부분이나 공통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직무적인 부분에서의 연관된 경험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측면이죠. 업무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기본적인 역량,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회사와 혹은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를 하나를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지원 동기 쓰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산업이나 기업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여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쓰시는 게 적어도 한 줄에서 3줄, 많게는 4줄까지 써보시면은 지원 동기는 끝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인재상이나 혹은 기업의 가치나 경영 철학이나 사업 방향, 그렇죠? 아까 했던 나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인재상 딱 하나를 좀 매칭을 시켜서 작성하시는 방법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창의라고 하면은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업무를 해서 뭔가를 맞췄던 경험을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는 핵심 역량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핵심 역량, 기초 역량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해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윤리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더십, 협동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런 경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나오셔야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글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던져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소스고요. 나하고 좀 적합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매칭시켜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찬양은 탈락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 지원 동기 쓰는데 한 500자인데 한 300자 이상이 홈페이지에서 있는 그냥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냥 긁어다가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누구나 봐도 뻔히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성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량이 지금 300자 이상.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회사 칭찬을 하고 싶으면 한 줄만 하세요. 자, 분량 분명히 정해드렸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다면 한 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써주시고요. 만약 한 줄 썼다, 그 양보해서 두 줄까지 써본다고 해볼게요. 그 이상 쓰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회사를 찬양하거나 찬성을 너무 많이 쓰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궁금한 여러분들의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찬양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쓰시는 걸 첫 번째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분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최대한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조사만 있을 뿐 당신이 없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많이 해요. 이러저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딱 적고 정말 되게 고급 정보예요. 근데 그 자료 그냥 띡 적어놓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되게 히든 카드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방향 제시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너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뻔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택과 집중, 한 가지에만 쓰자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지원 동기 쓰는데 저는 이런 자격증, 이런 과목들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도 했고, 다 적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적으면 되게 이거 보시는 분이 다 보고, 와, 얘는 이런 것까지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쭉 다 본 다음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거는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업 분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내용 쓰지 마세요. 제가 지난 4학년 전공한 과목이 전공이 뭐기 때문에 내가 입사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진부한 내용 빼라고요. 그런 멘트들이 들어갔다면 일단 빼세요. 귀사야말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회사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곳이 여기 회사라는 거죠. 내가 배우는 곳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현재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사는 제가 희망하는 전문가의 꿈을 실현시키는 곳 아니라니까요. 저는 귀사에서 저의 도전정신, 여긴 실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비록 제 전공은 무엇이지만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알아요. 신입인 걸 알아요. 신입인 걸 알기 때문에 뽑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혹은 내가 아는 게 없다 이런 멘트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진부한 표현은 하지 말라라는 거. 혹시 내가 쓰는 지금 자기소개서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삭제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는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위에서 썼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실현할 거냐 이거죠. 지원 동기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여하겠대. 분량률을 줄이는 노력하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측면이죠. 좀 되게 쉽습니다. 업무나 성과나 기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표, 수치적인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1년, 3년, 5년 차 혹은 그 다음에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틀만 좀 안에다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1년, 3년, 5년 연차별로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 회사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실 때 가장 적합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3년 차에 대리가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회사는 3년 차면 주임인데? 그쵸. 조금 이제 핀트가 벗어날 수 있죠. 그렇게 서로 좀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1년,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10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좀 틀린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가장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연차를 빼면 되죠. 첫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입사 포부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면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서 이미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러이러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원 동기 보시면 모집 요강 보시면은 우리 해당 업무는 이런 거 합니다 라고 이미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그 채용 공고나 경력 기술서를 좀 찾아서 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 그런 정보를 얻고 저는 1년 차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뭐 3년 차에 어떻게 하겠다. 혹은 저는 뭐 첫째 어떻게 하겠다. 둘째 어떻게 하겠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